안녕하세요.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학생들과 부모님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스토킹입니다. 제가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검찰청 직원 중에 20대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7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대요. 보통은 아들이 그렇게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면 얘 마음이 어떨까? 왜 헤어졌을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직원이 든 첫 번째 생각은 뭐였을 것 같나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집으로 찾아갔을 때 스토킹으로 신고돼서 송치돼 오는 사건들을 워낙 많이 보니까 그 걱정부터 앞섰던 거죠. 연인들이 통상 헤어지고 나면 못 잊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헤어진 상대방 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경우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이 사회적으로 너무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건화가 되면 기소 의견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헤어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못 잊어서 찾아가는 게 어떻게 스토킹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해서 스토킹이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신고가 되면 형사사건화가 되고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적인 정신적인 부담이 매우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은 특이하게 결론이 나기 전에 잠정 조치라고 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만 돼도 내가 처벌받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크게 들고 또 주로 이런 케이스는 어린 연령대 학생들이 신고를 많이 당하다 보니 학생들이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인들이 헤어졌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이고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상대방의 심리는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중에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만 스토킹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처리했던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명문대생이었는데요. 수업을 같이 듣던 여학생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죠. 그런데 여학생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우연히 학교 밖에서 이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 연락처 좀 알 수 있을지 또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즉시 경찰에서는 잠정 조치하겠다는 신청을 함께 했는데요. 통상 잠정 조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고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신청이 많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에서는 학교에서도 피해자 주변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신청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에서 잠정조치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에서는 어지간하면 다 청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고 주변을 맴돌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큰 불이익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상대방과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사이인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면 신고당한 학생은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거잖아요. 신고당한 행위가 누가 봐도 과하다 싶으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100m 이내 접근 금지해야죠. 그런데 저 사안은 그냥 2번 연락처 물어본 게 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수업까지 못 듣게 하는 것이 맞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혐의 유무를 따져보면 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학교에서의 접근 금지는 다시 검토해보라고 기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다른 검사라면 청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잠정 조치는 무조건 청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학교에서의 접근 금지 신청이 고등학생에게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더니 학교에서도 접근 금지 하겠다는 잠정 조치 신청이 바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때도 기록에는 학생에게 접근 금지가 내려질 경우 학교를 오지 말라는 건지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잠정 조치 신청부터 들어오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스토킹은 신고가 되면 즉시 잠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잠정 조치 종류를 결정할 때 사안의 경중을 떠나 피의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내리는 조치입니다. 잠정 조치로는 상대방,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후적인 피해자 보상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스토킹은 범죄 발생 초기 단계, 즉 신고 단계에서부터 잠정 조치가 가능해서 더 심각한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 잠정 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또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스토킹만 유독 상대방 신고만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질까요? 그리고 상대방들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안에서조차 신고를 많이 할까요? 그건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건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스토킹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가 된 건 199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22년이 지난 2021년 10월에서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그 오랜 세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에서야 국회를 통과하게 된 건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2021년 3월에 발생한 일명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개월간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가 결국 집까지 알아낸 다음 퀵서비스 부서 매점에 침입하고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피해자까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스토킹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면 살인과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 헤어진 연인 사이,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력 사건은 발생 초기에 대부분 스토킹이 전조 증세로 나타납니다. 집착이기에 스토킹을 하다가 이제 강력 사건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스토킹 단계에서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초반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도입된 거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요즘 언론에서 교제폭력 그리고 스토킹에서 시작된 강력범죄가 너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헤어진 연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연락을 하거나 집까지 찾아오면 혹시 나도 그런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귈 때는 좋았지만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는 커플은 거의 없잖아요. 안 좋은 감정만 남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자꾸 연락하거나 특히 집까지 찾아오면 심각한 불안이나 공포가 느껴지는 거죠.
나도 교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